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길리어드는 확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연역을 봐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승인을 받아왔느냐?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면 하나만, 핵심 파이프라인 하나만 출시되고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연역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길리어드는 하나의 약이 아닌 여러가지 약물들이 시판 승인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이 어떤 건지 그 공통점을 봐야 합니다. 2004년 투르바다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르바다는 HIV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이자 예방약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약을 거르지 않고 먹게 되면 대부분의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비리어드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2012년 스트리필드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스트리필드는 HIV 치료제입니다. 스트리빌드를 가리켜 기사에서는 하루 한 알의 기적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HIV는 기존에 30알을 복용해야 했는데 스트리빌드를 통해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겁니다. 길리어드가 FDA로부터 많은 신약들을 허가받았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입니다. 많은 파이프라인이 시판 승인되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모두 항바이러스 분야의 신약들인 겁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해서 시판하는 모습이 길리어드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길리어드 매출의 대부분이 HIV 치료제이거나 간염 치료제입니다. 모두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입니다. 2011년도에도 매출이 약 9조 원에 달했는데 2012년도에는 16% 성장하고 2014년도에는 15% 성장하면서 매년 매출액을 늘려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에는 매출 112억 달러로 하나 약 12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매출을 또 경신하게 됩니다. 2014년도 매출액이 약 12조 원인데 이 중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부문의 판매 실적이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2조 중에 10조가 전부 항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한 분야의 신약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치매약,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등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 하나, 항바이러스제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액이 10조 원이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매출을 구성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도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러니까 길리어드는 전부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전념했던 겁니다. 참고로 한국인으로 뿌듯한 것은 김정은 박사가 타미플루 개발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타미플루의 탄생에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미플루는 1996년 재미 한국인 화학자 김정은 박사의 주도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쳤죠. 타미플루가 대박을 쳐서 길리어드가 동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방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만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게 아니었죠. 신종플루를 예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서 복용하거나 집에 두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입한 타미플루의 매출은 전부 길리어드의 수익으로 반영되었을 겁니다. 길리어드의 CEO 말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나서는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집에 갖다 놓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리어드의 대표도 의사 처방을 받아 타미플루를 집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도 가져왔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미리 사다 놓고 쟁여뒀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타미플루 매출은 길리어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찍혔을 듯 싶습니다. 대표도 따로 처방받아서 보관해 두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제이자 예방제였던 타미플루의 메리트였을 겁니다. 환자만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예방 목적으로 구입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 타미플루조차 항바이러스제였습니다. 타미플루는 1999년 미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시판 승인되었으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1999년에 시판이 된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크게 각광받지 못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2009년 바로 인플루엔자 범유행이 발생합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한 것이고 이때 타미플루를 가지고 있던 길리어드가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2009년 5월 기사를 보면 신종플루를 예방하겠다고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아까 대표의 말과 일치하죠. 2,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 식약처에서는 신종플루 치료제가 예방 목적으로 처방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의사, 약사단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하는데 예방 목적으로 전부 처방받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못 구하니까 말이죠. 한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렸으니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불티나게 팔렸을 거라 상상할 수 있고 길리어드는 대박이 납니다. 타미플루의 사례는 10년의 기간 뒤에 대박이 터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길리어드의 신약 시판 연역을 대략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은 전부 항바이러스 치료제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여러가지 파이프라인도 분명 섞여 있었을 텐데 우리는 큰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 하나에만 집중해온 길리어드입니다. 시판되는 약의 성분과 이름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달라졌는가? 똑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2012년에 길리어드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던 스트리빌드를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는데요. 계속 약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허가를 스스로 취소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리어드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연구하고 시판 허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의 자사 신약보다 더 좋은 신약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빌드를 2012년에 출시해서 판매하던 와중에 길리어드는 또 다른 신약들을 출시합니다. 2015년에 젠보야를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젠보야의 후속 제품인 빅타비를 출시합니다. 길리어드에서 스트리빌드의 후속 제품으로 젠보야와 빅타비를 출시하고 스위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리빌드는 매출액이 10억 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전부 젠보야 아니면 빅타비를 쓰니까 스트리빌드는 매출액이 줄은 거죠. 매출액이 바통 터치한 겁니다. 다른 경쟁사 약물이 등장해서 점유율을 뺏긴 게 아니라 길리어드 스스로 더 좋은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서 대체한 겁니다. 젠보야는 스트리빌드보다 안정성이 개선된 약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길리어드는 현재까지도 항바이러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리어드는 멋있는 점이 있습니다. COO 대표가 말하길 길리어드는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주를 구하는 건 우리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약들은 정말 환자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남들은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의 신약 개발에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다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길리어드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타미플루도 항바이러스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서 자사의 기존 제품을 자사의 더 좋은 제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HAB가 길리어드의 길을 따라가려면 결국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는 것을 볼 때는 부분적으로는 확장 전략 같아 보여도 인수하는 파이프라인이 전부 항암제와 관련된다는 큰 틀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